반갑습니다. 청춘부동산입니다. 11월 들어서요, 대구 아파트 거래량이 많이 감소하고 있죠. 우리는 이거를 10월 달에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조정이 올 거다라고 하면서 예상을 했던 부분이었고, 그리고 현재 상황에 대해서 대비를 좀 잘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현재 영끌족이나 투자자들이요, 마피가 1억 원 이상 되는 그런 정도의 가격으로 물건을 던지고 있고요. 또 그래도 안 팔리니까 아마 추후에는 계약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금리가 낮아지거나 정부에서 대출 정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마 이런 시장이 좀 계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러면은 오늘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대구의 아파트 거래량인데 2월부터는 거래량이 좀 증가를 하고 한 2,000건을 못 넘었지만 거래가 제법 되고 있어요. 그리고 11월에는 다시 거래량이 연초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1월만큼 하락하진 않았어요. 정부에서 정책 자금을 줄여버리니까 거래량이 줄어든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자, 이 자료는 분양권 자료인데 한 달에 400건 이상 정도 거래가 되었고요. 그런데 이 분양권 거래도 11월 달에 고점 대비해서 절반 정도로 물량이 줄어버립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예상했던 그런 바운드리 아니라서 그렇게 문제가 될 건 없어 보이고요. 또 거래량이 줄어드니까 이자를 못 내는 사람들 또는 입주 잔금을 못 내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현재 또 마피로 던지고 있죠. 그런데 그 마피도 팔리지 않으니까 아마 추후에 좀 계약을 포기하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계약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면은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시행사하고 시공사, 건설사예요. 잔금을 못 받게 되니까 이 사람들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잔금을 못 받으니까 돈을 못 갚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정부에서 나서서 이런 PF 관련해서 정리를 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이게 문제라고 봐요. 우선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 추이를 보면요, 2022년에 1.19%였던 게 2023년 9월까지 2.42%로 연체율이 2배가량 증가를 했고요. 이거를 계산해보면요, 134조 원에서 2.42%면요, 약 3조 원 규모의 금액이 연체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문제는요, 이자는 내고 있지만은 원금 못 갚고 있는 건설사들도 제법 되거든요. 이번 달 들어서 기사를 보면요, 부동산 PF 연체율, 끝모를 증가세, 커지는 경고음, 대형 저축은행 5개사 3분기 부동산 PF 연체율 6.9% 증가, 1년 만에 3배라고 합니다. 시행사나 건설사들이 아파트 진다고 돈 빌렸다가 못 갚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에서 진화에 나선다고 하는데 작년에는 그래도 PF 금리가 급등하니까 자금 공급해주고 올해도 PF에 대출해줬는데 이런 공급 정책이 답이 없었는가 봐요. 그래서 금융당국이 대출 만기 연장으로 연명 중인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장을 상대로 부실 사업장은 일회적인 추가 지원을 하지 않고 시장 원리에 맡기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금 지원해주지 않고 터뜨리겠다라는 발언으로 들리거든요. 내년부터 PF 대출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경고등이 곳곳에서 커지고 있지만은 내년 총선까지는 덮고 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자 당국이 대응에 나선 것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건설사 부도나면요, 그냥 다른 시공사, 건설사 구해서 공사하면 돼요. 이어서 건설사가 돈 없어가지고 부실공사나 자재 빼먹는 것보다 훨씬 더 저는 낫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현재 위험한 곳이 신세계건설인데 11월 30일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건설의 주요 미분양 사업장 중 올해 3분기 평균 분양률은 대구가 22.4%로 신세계건설은 대구에 451억 원, 부산에 24억 원의 충당금을 쌓았다고 합니다. 충당금을 쌓았다는 게 혹시나 모를 위험에 대비한다는 거잖아요. 분양률이 낮으니까 신세계건설이 돈을 못 받거나 또는 분양이 닫을 때까지 늦게 받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충당금을 쌓아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신세계건설의 문제는 작년 1,540억 원 규모의 신용자본증권과 후순위채를 평균 4.18% 금리로 발행했었다. 하지만 올해는 3,100억 원 규모의 회사채를 평균 6.44% 금리로 조달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신세계건설의 시가총액은 500억 원이고요. 1년 이자 비용만 199억 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현금 많은 영남원 리조트를 흡수한 셈이죠. 내년부터 정부에서 PF 사업을 정리할 거라고 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이끌 것 같은데 부동산 시장의 냉각이 좀 더 길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내년에 신생아 특례출이나 미국의 금리 인하 이슈가 나오기 전까지는 좀 부동산 시장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힘든 시기가 될 거예요. 그런데 나쁜 생각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오는 그런 우울감, 좌절감, 스트레스 이런 것들 많을 건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지속적으로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면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년에도 여러분들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부동산 무료 강의를 좀 개설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다음번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